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살짝 하락하기도 했는데 선방을 했습니다. 이 선방을 한 걸 보면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버틴다는 거 좋게 볼 수 있고, 이 지수를 견인한 건 원자력 관련주인데, 원자력 관련주가 반짝하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게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 전력 설비, 셰일가스, 핵융합 에너지 요런 애들까지 다 지금 퍼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좀 강력한 테마인데, 근데 이런 테마가 붙으려면 결국은 탈원전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 북한의 갈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부분을 다 빼고 말씀드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의 내용도 아니고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하고 평생 원수처럼 가서 좋을 게 없다, 아니면 북한에 포섭된 간첩이다, 정말 뭐가 어딘지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정부의 계획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갈탄이 여기서 수소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갈탄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북한에 발전소를 지어준다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발전소를 짓고 요 갈탄, 북한산 갈탄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공급을 받는 요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탈원전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이 탈원전이 분명히 부정적이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가치가 틀립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 주저가고 이렇게 붙어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이 한반도의 남쪽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수 경제를 구축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한 1억 명을 만들 수가 있느냐, 생활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에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또 신념을 가지면 북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그런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지금 왜 원전이 관심을 받느냐에 대한 건데, 그랬을 때 요런 형태, 또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을 하면 또 북한하고 이해관계가 더 생기니까 서로 그러면 조심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정책이 어쨌든 3년, 4년 지나면서 결국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게 됐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게 됐으면 이 탈원전 정책도 수정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 결국은 핵심이 배터리가 아니라 충전입니다. 배터리야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 전고체 배터리를 충전을 하려면, 단기간에 충전을 하려면 결국은 고압의 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으로 이렇게 전력을 모아가지고 발전을 해서 모아서 쏜다? 고압의 전력을 쏜다? 거의 효율이 거짓말 못해서 1%도 안 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 여기 저장 장치에서 천천히 ESS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해서 이걸 고압을 한 방에 쏜다? 그럼 여기서 손실되는 거, 여기서 손실되는 거, ESS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문제 생각하면 경제성으로는 완전 빵점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인 게 원전인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두산중공업이 나중에 정권 바뀌기 한 1년 전쯤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안 샀으니까 그냥 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 이 탈원전 정책이 오래 갈 수 없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나중에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 보급이 빨라지고 있고, 그러면 핵심이 고압 전력을 한 방에 쏘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충전하는 시기가 어쨌든 대부분 밤일 겁니다. 근데 밤 시간에 한국전력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전력 예비율이 27%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24시간 돌리면
전기차가 보급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증서를 굉장히 제한하면서도 이 전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저장이 안 되니까 전기가. 그러면 밤 시간에는 전기차에 저장이 되고 낮 시간에 이 전기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나머지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에서 쓰고, 이렇게 되면 24시간 내내 전력 사용량이 큰 편차가 없다. 원자력을 24시간 돌릴 때 가장 효율이 나는 거니까 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으로. 그러면 정부가 언제 고집을 꺾을 것이냐. 결국은 뭐 정권이 바뀌어야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그 정책에 대해서는 공약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물론 그게 대부분 이번에 어떤 그 유권자들이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그 보통은 이제 공약을 잘 안 지키니까 지금 정부가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 뭐 설마 하겠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근데 공약으로 내건 걸 갖다가 문제 삼는다는 건 또 유권자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권 바뀔 때쯤 돼야 이게 탈원전 정책이 수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 결정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탈원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수소 경제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화학업이 중화학공업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 부생수소, 화학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부생수소만으로 수소 경제를 구축한다.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부생수소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 생산에 비용이 들거나 외화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부생수소만큼의 아주 소규모 수소 경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수소를 가지고 승용차를 탄다? 요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는 목적성이 있는 거, 버스, 그리고 저거 트럭 같은 거, 이런 쪽으로만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서 소규모 이 수소 경제를 구축하는 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폐기한다는 것은 결국 전기차로 간다는 거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IT 버블에 버금가는 전기차 버블이 생길 것이다. 거기에 앞서서 이제 지금 이 전주곡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원자력이. 그렇다 보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오늘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적절한 반응이다. 이런 게 맞을 것 같고,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한 3, 4일 지나면 이제 끝날 겁니다, 시세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심리적으로 고점을 보고 여기 내려왔으면 여기 팔아도 이익인다. 원래 같으면 여기서 팔았을 텐데, 예를 들면 여기서 팔았던 이익인데 팔까 말까 하다가 안 팔았는데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팔아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가격이지만 못 팝니다. 왜? 이걸 봤으니까. 갖고 있다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그냥 미리 파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상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는 건데,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시세가 이렇게 났다. 그러면 무릎에서 팔고 어깨에서 판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이 어깨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확인하고 여기서 팔라는 건데,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심리적으로 이 고점을 보신 분들은 못 파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쪽 어깨에서 파시는 게 맞는 거고, 올라가는데 기세 좋다 할 때 그냥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팔기도 수월하고 내 거 산 사람도 또 수익 내니까 복을 쌓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원전 테마가 좀 강력한 것은 시기적으로 뭐가 맞아떨어진,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코스닥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 이런 거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거니까. 네, 그리고 코스닥은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원전 쪽으로 유동성이 몰렸는데, 코스닥이 강하려면 바이오라든지 IT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바이오가 강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IT도 거의 없습니다. 시장 여건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IT는 그 코로나로 외부에 못 나가니까 조금 과수요가 붙었고, 바이오도 다른 종목들이 재미없으니까 시세로 시장 관심을 받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두산중공업이 20 몇 %씩 올라가니까 저것도 20 몇 %인데 바이오가 올라간다 해서 관심을 받느냐? 껍데기만 있는데 그래 두산중공업은 탈원전하면 뭐 좋지 않을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도 안 되고 IT도 안 됩니다. 나머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원전 관련주 분명히 있습니다.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닥 지수가 오르느냐? 안 올라갑니다. 바이오, IT 합쳐서 한 70 될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얘네들이 오르기 전까지는 재미가 없다. 아니면 중소형주들이 한번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얘들이 뭐 시가총액 합쳐가지고 뭐 얼마였는데 많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합쳐서 얼마가 됐고 드디어 지수에 영향력 끼치기 시작하네? 이런 중소형주 강세장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뭐 나쁘진 않겠지만 뭐 시원하게 달리려면 내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오늘 제 보유 종목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내렸고 NHN벅스만 조금 30원 올랐고 나머지는 재미없는데 특별히 봐야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봐야 될 거 없고, 예. 그러면 바로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제가 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뭐 맨날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공모주, 저번에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어떤 반응이냐면, 이거 CJ CGV 제가 별도로 올려드린 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옛날 거도 살펴보니까 뭐 종목을 올리는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공모주나 이런 거 올려가지고 좀 이 유튜브의 외형을 키워볼까 좀 고민도 해보고 해봤는데, 결론은 이제 그냥 아주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쓸모 있는 거, 뭐 외형보다는 사실 뭐 투자하는 분들 도움이 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주식 공부하고 굳이 뭐 사실 지금도 좀 인원이 좀 버겁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굳이 뭐 더 늘어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물론 구독자 늘어나고 이런 거 기분 좋고 재밌는 건데, 여기 있네. 예, 여기 보면 6,300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가장 실속 있는 유튜버 채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이런 것 열어봐도 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열어보면 아마 내용도 없을 겁니다. 이런 거. 특히 이분은 본인이 투자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가장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해 나가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 하고, 제 노래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SE, 요것도 지나고 보겠습니다. 네, 뭐 대한유화가 이익을 내는 회사고 좋은 회사인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1년에 100만 원씩 법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1,100만 원짜리 회사가 되고, 그 다음 년이 되면 1,200만 원짜리 회사가 되고,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2,000만 원짜리 회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이걸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하면 10년에 2배를 먹습니다. 그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로는. 그리고 이때는 시장이 좋아가지고 4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배를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관점을 볼 것은
가치의 증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세 차익 보려고 하는 건 맞지만 그 시세 차익은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다. 이 회사가 2천만 원짜리 회사가 될 거지만 500만 원이면 그럼 난 4배 보고 해야지. 근데 이 시점에 시장이 좋아. 그래가지고 8배를 먹었다. 10년에 8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럼 대한유화가 지금 손실을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이익을 보는 회사들은 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한유화가 예를 들어서 1조짜리다. 이대로 가면 2조짜리가 될 거다. 근데 지금 시총이 지금 안 보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시총이 지금 한 1조 5조다. 1.5조. 그러면 이대로 가면 2조짜리가 되는데 하필 난 좀 높을 때 사가지고 여기 물렸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지는 시점이 한 3, 4년 있으면 이 정도 맞춰지겠네? 3, 4년 동안 일단 기다려 볼래?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예. 3, 4년 동안 시간을 버리라고? 기다릴 만한 종목은 이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3, 4년이 아니라 3, 4개월 만에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 못 기다려 손절하면 다른 종목 가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나 이번에 고점에서 들어가서 너무 비싸게 들어가서 손절했어. 다음에는 싼 종목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다음에는 수익 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니까. 그러면 실컷 오른 종목 샀다가 손절했으니까 다음에는 바닥 기는 종목 사야지. 이런 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안 올라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 하다 이런 감막 나오면 그냥 에이씨 손절. 그러니까 손절하는 분들은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참. 근데 이런 거를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주변에는 이거는 얘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나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 지표가 제일 정확합니다. 정말로. 예. 제가 최근에 저도 인간 지표 2개 했는데 예를 들어 대창 솔루션. 그게 혹시 모르니까 분명히 잘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싸게 사야지 450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460원까지 내려오고 갑니다. 이런 게 인간 지표입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본인이 고민을 했을 거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산중공업 이게 겨우 본전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벌써 시총이 10조인데 옛날에 17만 원 할 때 시총이 17조, 16조였는데 그동안 기업가치 많이 훼손됐고 했으니까 10조면 사실 좀 부담스럽다. 파시는 게 좋겠다. 물론 저는 제 시간과 제 노력을 들여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판단이 이제 본인의 몫인데 여기서 파셨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돌팔이 새끼. 이게 인간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제 계좌를 보고 그대로 카피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 건지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 못합니다. 나중에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누군가의 계좌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 쉽지 않고 또 누군가의 의견을 이렇게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판별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인간 지표의 어떤 기운이 나니까 이건 팔아야지. 아니면 이거 계속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건 내릴 것 같은데? 여러분은 판별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별하다가 그래 저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 난 모르겠어 그냥 카피해야지.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판별해서 난 저 친구보다 더 성과가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주식 투자가.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를 따라해서 수익 납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최소한 판별할 수 있는 실력은 가지자. 그러면 주식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여기 공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돼, 시간이 없어서 안 돼. 그런 거 통하지 않는 이 환경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주식 투자로 수익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수익 내셔가지고 이 좋은 방식들을 주변에
어려운 분들한테 또 나눠주시고 이러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체가 아주 건전해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타나 치고 뭐 시세 차익에만 관심 있고 거의 뭐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정도냐면 법원에서 판결할 때마다 저는 불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주식 투자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쳐 나가자라는 거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것보다 성화 하이텍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것보다 나머지 종목이 올라가는 게 훨씬 체감으로는 좋습니다. 최고보다는 진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반찬값 좀 벌어보려고 주식 투자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100만 원 갖고 싼 거 사가지고 110만 원 갔는데 밥을 뭐 한 30끼, 40끼 이미 드셨을 텐데 뭐 어쩌다 한번 회식하는 건 되겠지만 외식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투자가 아주 주식 투자를 좀 뭔가를 걸고 하시는 분들, 뭐 전업 투자는 저는 싫고 착실한 생업을 갖고 계시면서 그리고 요 주식 투자를 적지 않게 하시면서 이거 가지고 어떤 미래가 결정되는 분들, 생업은 그냥 쭉 유지하는 거고 주식 투자로 성공하면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이런 분들한테 가장 실속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온 컴포텍 또 말씀하셨으니까 뭐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볼 건 없겠지만 신성통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말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 주말에 토요일 이틀 동안 교육을 받고 탐정사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이제 뭐 나름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마 합격을 할 것 같은데 이 탐정사도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탐정 합법화에 대한 거 대통령 공약이 아마 있었을 건데 임기가 끝나가니까 이제 이거를 올해 작년에 통과했나? 아무튼 이게 돼가지고 뭐 새로 생긴 거니까 저는 이제 대한탐정협회에서 지난번에 제휴했다고 말씀도 드렸고 여기서 이제 탐정사 시험을 쳐가지고 탐정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앉아서 공부하려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거의 바로 쓰러졌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건데 확실히 젊을 때 뭘 좀 하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나이 들어서 뭐 공부하려니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탐정 자격증도 땄고 이거 왜 얘기했지? 주말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개 힘든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오늘 그냥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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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간 전? 뭐 이미 올라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저는 비싼 거를 사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기세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근데 투자를 하려고 대창솔루션이 700원도 싸. 그래서 난 지금 투자한다. 이런 거면 뭐 제가 잘 판단하고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등하는 종목은 항상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급등하는 종목은 항상 급락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 급락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0 한 방 얻어맞으면 플러스 50이 돼야 만회를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50 어떻게 만듭니까? 뭐 한 6개월
공들여서 어떻게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단 한순간의 실수로 6개월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만회를 하면 다행인데 안 되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또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 진짜 한 방에 만회해야지 하면서 변동성 큰 거 50%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거 하면 마이너스 50 얻어맞습니다. 잭이 불능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 무섭다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 매매하면서 주식이 뭐가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틀린 겁니다. 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심리적으로 손해를 보면 볼수록 계속 높은 변동성의 종목을 찾아가는 그 심리가 무섭다는 겁니다. 한 방에 만회하려고. 여러분들 주식 반토막 나면 2배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10%씩 10%씩 해가지고 난 이게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이거 만회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 방에 2배짜리를 찾는 겁니다. 한 방에 2배 먹는다고 꼬드기는 종목들은 한 방에 2배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반토막 납니다. 그럼 이제 잭이 불능되는 겁니다. 단 2번의 실수로. 네,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예, 기운 좋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제가 왜 이 유한타증권의 계좌가 기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유한타증권, 그때 제가 말씀드린 요 지점장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그 잘하시는 게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거 잘 하시고, 고객 관리도 잘 하시는데, 저는 운에 굉장히 제가 나름 많은 연구를 하고,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기본기를 다 갖추면 그 다음에 운 싸움이니까. 근데 이 지점장님이 한 몇 년간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거 이제 수습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운이 나빴으니까 앞으로 운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 계좌 트면 괜찮겠네? 예, 해서 트니까 실제로 여기서 괜찮습니다. 예, 이런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주의 아주 복잡한 이런 원리로 우리가 물체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걸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망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되니까 장점이 그냥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뭔가 운이 좋을 것이다 이런 기분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옮기시자마자 터지고 아주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기억력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보면서 종목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노레이 말씀하셨으니까 제노레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상한가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 갑자기 상한가를 빵 갔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물론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아주 좋은 일이고 제노레이 살려고 했는데 싸게 사서 못 샀다. 마음은 손실을 본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내 계좌에 돈이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뭡니까? 손실 본 거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되고 대창솔루션 제가 450원 450원 오면 사야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고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대창솔루션 450원 안 오고 갔습니다. 실제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또 다른 데 투자한다고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3월 4월에 영신금속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어떤 손실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손실이냐면 투자 손실이 아니라 요 2달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제가 두 달 동안 골프를 안 쳐가지고 골프 실력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나아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숫자도 되게 정확하게 세는 거 좋아해가지고 요 직전에 이제 99개까지 와가지고 이제 90대 진입을 하나?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뭔가 스윙에 힘도 빠지고 되게 좋았었는데 99개까지 하다가 이때 치니까 머리 올릴 때보다 더 못 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손실이 있었는데 어쨌든 못 샀습니다. 못 샀다고 해서 제가 돈을 잃어버린 건 아니고 불과 간보고 있었던 3-4일 만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잘 아는 종목이고
원자력 하면 당연히 터질 것도 알고, 왜냐면 폐기물 저장 시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 이걸로 다 대체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대장 솔루션 못 잡아서 아쉬워요, 뭐 그 정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450원 조금 더 주고 살 걸, 뭐 이렇게 괴로워한다.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번에 싸게 사야지 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싸게 이렇게 돼서 올라갈 때 여기서 사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사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수익이지 않냐? 여기서 사서 이 과정을 겪으면 인내심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본전되면 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후회를 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나 돈 잃지 않았으니까 뭐 종목이 뭐 이거밖에 없어? 또 찾으면 되지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너레이 갑자기 상한가 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수 치시면 됩니다, 그냥. 예. 그리고 뭐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그런 게 잘못 벌어지다면 기다리는 게 안 돼가지고 안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난 지금 사서 마이너스 10%를 얻어맞더라도 충분히 참을 수 있고, 제너레이 상한가 가면 너무 후회가 커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사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어떨지를 경우를 두고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나 다름없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올라가나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고, 이거 팔아야 되나요는 이거 내려가나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누가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는. 근데 이분이 이제 상한가 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니까, 뭐 이 대창 솔루션처럼 제가 대창 솔루션 상한가 가는 거 보고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났으니까 참 좋은 일이네. 예, 항상 마음을 곱게 써야 됩니다. 예, 코리아 SE. 예, 추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예, 1월 15일, 6월 2일. 추세가 돌아섰으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고, 코리아 SE가 지금 시가총액 350억. 네, 물론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부담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총 낮고 이런 종목들 추세 좋고 연봉에서 돌아섰으니까 조금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매집형으로 보시면 되고, 매집하고 한 3개월 걸렸으니까 이 시세도 조금 긴 추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매집형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윗꼬리를 달았으니까 요때는 해석을 하자면 모르겠다. 윗꼬리 이렇게 달면 모르겠다인데, 만약에 다음날 여기서 윗꼬리 안에서 출발하면 추세가 아직 힘이 남아있는 거고, 윗꼬리 아래에서 시작하면 이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어쨌든 다음날 보면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아직 힘이 남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업 가치 측면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큰 비중을 넣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유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깨졌습니다. 추세가 한번 죽으면 오래 갑니다. 추세라는 게. 이게 뭐 영원히 시세 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추세가 남아있고, 추세가 꺾였고, 고점, 저점, 이렇게 계속 저점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걸 돌려 세우기 전까지는 기대치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뭐 내려갈 수밖에 없겠네, 기대 안 해 하는 것과, 오늘은 왜 안 올라가지, 내일은 왜 안 올라가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유화
이제 동료의 어떤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하셨다기보다는 상승 추세가 되면 동료 본전 찾을 때 난 수익 나면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일단 글쎄 기준을 잡는다면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보통 60주선을 하회하는 경우 이것도 제가 과정으로 다룰 건데 이런 거 생각해야 되니까 대략 한 22만 5천 원 아래? 그러니까 조금 저가에 대한 기준을 낮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게 두시면 뭐 추세가 돌아서기 전이라도 투자할 기회가 생길 거니까 22만 5천 원 정도? 요거 일단 첫 번째 기준, 20만 원 두 번째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타이밍을 그러면 조금 사고 조금 사고 조금 사고 해서 이렇게 줄줄이 사 나가면 반등할 때 한번 먹을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추세는 말씀드렸듯이 요거 추세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추세가 돌아선 게 아니니까 그 기준을 잡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우 하이텍. 예. 예, 성우 하이텍 자동차 따라서 좋은 건데 이게 먼저 달려가지고 지금 2차 상승이라고 한다면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N자형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 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되게 저평가 상태고 이제 현대차가 돌아섰으니까 실적도 좋아질 건데 지금 시장이 과연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재료 소멸이냐 아니면 모멘텀이냐. 근데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실적 나오는 종목들은 모멘텀으로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노레이나 인토로즈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성우하이텍도 현대차가 좋으면서 실적이 받쳐주면 뭐 어떤 모멘텀으로 인식을 할 것 같아서 이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저 자식 저거 인간 지표야. 지금 팔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과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내 생각하고 비슷하니까 그대로 가야지. 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기차 부품주로 관련성은 이 성우하이텍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성우하이텍이 자동차 부품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범퍼 레일 같은 경우는 뭐 내연 기관의 엔진 쪽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없으니까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전기차가 된다고 해서 새롭게 뭐 수요가 늘어나는 전기 모터가 같은 건 아니니까 그냥 고만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하고 관련성보다는 현대차가 지금 매출, 이익, 신차 효과, 미국 시장 점유율 이런 쪽으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같이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강 ILI 조강 ILI 오늘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를 냈고 그리고 죽어 있다가 올라갔는데 죽었다기보다는 쉬었다는 개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추세에도 문제가 없고 연봉도 한번 이렇게 살아나면 몇 년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봉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분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조선 쪽이 살아나고 있고 조강 ILI는 그 이전부터 이미 업황의 영향을 무시할 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갖춰왔습니다. 거기다가 업황이 좋아지니까 더 좋아지겠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특별히 뭐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 거래가 죽은 이후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수렴의 형태가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지만 이번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열려 있고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업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온 컴포텍. 네, 이온 컴포텍은 그래서 최근 거래량이나 이런 방향을 잡았을 때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다음날 죽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아주 유리조각처럼 깨져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한번 깨지면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이거를 매집을 해가지고 뭔가 주가를 움직인다? 그럼 나중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적당히 먹여주면서 가야 또 나중에 고점에서 떠안을 사람들도 붙는 거니까. 물론 그건 단타하는 분들이 거의 다 붙겠지만. 그래서 뭐 여기서 죽는 거, 저는 뭐 여기도 다 경험했으니까 여기서 죽는다기보다는 방향을 잡아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연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쯤에 한번 센 거 하나 나오지 않을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수렴도 끝나가고. 그래서 뭐 특별히 이온 컴포트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 방향 잡는 초기에 들어가는 게 성과 내는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치 근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